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화면이 지난번 강좌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서 연속적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강좌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스노우보드.ai도 주황색이고 배경색도 주황색이라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 저와 같이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Y키를 누르셔가지고 솔리드의 그 값을 변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세팅 값의 대화 상자를 이렇게 불러내서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시프트 Y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칼라 값을 조정을 하셔서 약간 좀 짙은 녹색, 좀 어두운 녹색 계열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꾸시면 아마 개체의 레이어가 좀 잘 보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난번 강좌에서 저랑 하시다 보니까 이 값들이 다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값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래 값을 돌리시려면 각각의 속성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다 조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상단의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스노우보드 A.ai 파일이 타임라인으로 불러 들어왔을 때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을 지난 강좌에서 저희가 30% 정도 줄였죠. 그래서 스케일 값을 클릭을 하셔서 30%로 줄어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스케일 값 앞에 보시면 여기 체인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이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을 똑같이 그 비율을 맞춰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늘리고 줄이고자 한다면 이것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저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가로 세로 비율을 좀 다르게 주셔야 되겠다 그러시면 해제를 하신 다음에 설정 값을 좀 다르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80%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많이 늘어나고 세로로는 조금 좀 줄어든 그런 그 가로로 스트레치가 된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표시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 속성창에 링크는 가로 세로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30으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링크 표시를 설정을 해주셔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레이어의 중심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인데요. 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레이어를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강좌에서는 제가 여기서 이 그 값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위치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이 툴바에 여섯 번째 펜 비하인드 툴이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툴이냐면 이 중심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하셔도 되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펜 비하인드 툴을 누르셔서 중심점을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심점을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이 화살표가 아니라 이 사단에 이 동그라미에 X 표시가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나와야만 이것이 펜 비하인드 툴이 먹는 설정 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클릭을 하셔서 왼쪽 상단을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거나 그 다음에 조정을 하셔도 또는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하시면 어때요? 조금 전에는 중심에서 4개의 방향으로 커지고 적어졌지만 실제로 지금은 왼쪽 상단에다 맞춰놨으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커지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로테이션도 이렇게 돌리시면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트랜스폼의 5가지 속성에 관련된 설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이 부분을 뭐 여러분들이 꼭 그 열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축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T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키 T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T를 눌렀는데 되지 않으면 한양키를 한번 누르시고 난 다음에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T를 누르면 오파시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R을 누르시면 로테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를 누르면은 스케일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를 누르게 되면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뭐 5개의 속성을 다 펼쳐가지고 작업하셔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거기에 관련된 명령들이 P와
S와 A, 그 다음에 T와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스케일을 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S를 누르시면 되고요. Shift를 누르고 T를 누르시면 되고, Shift를 누르시고 P를 누르시면 되고요. P를 눌렀으니까 그 다음에 R을 누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S와 그 다음에 R과 그 다음에 O가 아니라 오파시티는 T를 누르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절을 다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키프레임을 한번 저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이어의 트랜스폼의 5가지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조절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점이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중앙점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배우신 대로 여러분 이 상단에 보시면 리셋을 다시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셋을 눌러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셋이 나오지 않으시면 다시 snowboard.ai 파일에 그 트랜스폼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삼각형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셋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30%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와 같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설명한다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 질문을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강좌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포지션 속성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닫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를 눌러서 조절을 포지션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지션의 기본값은 이 320에 2, 320에 240이 나와 있는, 그쵸? 이 부분의 가장 중심점인 160에 12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키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그 속성에 보시면 앞에 이 스탑와치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탑와치를 반드시 누르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서 타임 인디케이터가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0초에다 갖다 놓으시고 스탑와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마른 목걸이 노란색 마른 목걸이 하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이 먹은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2초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X축과 Y축을 조절하셔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갈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 화면의 중앙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화면에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0초로 오셔서 0초에 있는 이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옮겨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상단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줄 수 있는 키프레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조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 기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태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4초에다 대시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밑에 있는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조정하지 마시고요. 이 컴포지션 창에서 선택 툴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면서 위치가 옮겨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0초로 이동하셔서 0초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셔도 이렇게 조정이 되죠. 다시 2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초로 정확하게 이동하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조정이 또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봤더니 개체의 중심점, 즉 다시 말하면 레이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가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포지션을 맞추실 수 없으시면 여러분 0초에다 한번 마우스를 대보시고요.
K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 사이로 갑니다. 그리고 J키를 누르시면 또 앞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키프레임 위치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